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지문은 디지털 미니멀리즘이 우리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혹시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봐서 피곤하거나 불안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죠? 이 글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자세한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글이 어떤 논리로 흘러가는지 큰 그림부터 잡아볼게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첫 문장에서 디지털 미니멀리즘은 정신 건강에 좋아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두 가지 구체적인 근거, 즉 연구 사례와 개인 사례를 차례로 보여주는 구조예요. 그럼 글의 주제를 담고 있는 첫 번째 문장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채택하는 것이 정신 건강을 좋게 만든다는 건 명백하다고 말하며 이 글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문장이 길지만 차근차근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It is evident, 명백합니다. Through various case studies,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요. 무엇이 명백할까요? 바로 that 이하의 내용입니다. Adopting digital minimalism,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채택하는 것이 can lead to improved mental health outcomes, 개선된 정신 건강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는 바로 It is evident that 이 구문입니다. 원래 주어인 that절이 너무 길어서 문장 맨 뒤로 보내고 그 빈자리를 형식적인 주어, 즉 가주어 it으로 채운 형태예요. 이럴 때 it은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that 이하의 사실은 명백하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진주어인 that절 안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Adopting digital minimalism. 이 표현이 부분이 바로 that절의 주어입니다. adopt, 이 동사에 ing를 붙여서 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명사 덩어리, 즉 동명사구로 만든 거죠. 이렇게 동명사구가 주어로 올 때는 항상 단수 취급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자, 첫 문장에서 주장을 펼쳤으니 이제 근거를 보여줘야겠죠? 두 번째 문장은 for instance, 즉 예를 들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면서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인 참가자들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덜 느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주장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장도 꽤 길죠? 수식어가 많아서 그런데 뼈대를 잘 찾아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study, 한 연구가 conducted by researchers, 연구원들에 의해 수행된 연구가 found,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냐면 that participants, 참가자들이 who limited their use, 그들의 사용을 제한했던 참가자들이 reported lower levels of stress, 더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고했다는 것을요. 이 문장의 주어는 A study인데 그 뒤에 conducted by researchers, 이 표현이 붙어 있죠? 이것이 바로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과거분사구입니다. 연구는 스스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수행되는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가진 과거분사 conducted, 이 단어를 쓴 겁니다. A study which was conducted. 이 표현에서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대절 안에도 수식 구조가 또 있습니다. Participants, 이 명사 뒤에 who limited their use, 이 표현이 따라붙죠. 여기서 who,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온 사람, 즉 participants, 이 단어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입니다. who 자체가 뒤따르는 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바로 limited, 이 동사가 온다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앞 문장에서 스트레스가 줄었다는 결과를 보여줬다면 세 번째 문장은 왜? 라는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정보와 알림의 끊임없는 흐름을 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의미 있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정신 건강이 좋아졌다는 논리적 연결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문장도 순서대로 해석해 봅시다. By reducing the constant stream of information and notifications, 정보와 알림의 끊임없는 흐름을 줄임으로써 individuals were able to focus more, 개인들은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On meaningful interactions and activities, 의미 있는 상호작용과 활동이에요. 그리고 그 활동은 that promoted well-being, 웰빙을 증진시켜주는 활동이었죠. 이 문장의 시작을 주목해 주세요. By reducing, 이 표현처럼 by,
이 단어 뒤에 동명사가 오는 구조는 함으로써라는 뜻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을 나타냅니다. 독해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이나 원인을 설명하겠구나라고 예측하며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나의 근거로는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필자는 네 번째 문장에서 in another case, 즉 또 다른 사례로라는 말과 함께 두 번째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번에는 집단 연구가 아니라 번아웃과 불면증에 시달리던 한 직장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보여주면서 주장을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장도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In another case, 또 다른 사례로 A corporate professional, 한 기업 전문가가 struggling with burnout and insomnia, 번아웃과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던 전문가가 implemented, 실행했습니다. 무엇을요? 디지털 미니멀리즘 테크닉스, 디지털 미니멀리즘 기술을요? such as, 이 표현 뒤에는 그 기술의 예시가 나오죠. setting boundaries 그리고 practicing mindfulness 같은 기술들입니다. 아까 두 번째 문장에서는 과거분사 수식을 봤었죠? 이번에는 현재분사 수식입니다. 주어인 a corporate professional, 이 표현 뒤에 struggling, 이 단어가 왔어요. 전문가가 스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능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분사 ing 형태를 쓴 겁니다. 이처럼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에 따라 현재분사를 쓸지 과거분사를 쓸지 결정하는 것은 어법 문제의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문장 끝부분에 such as 뒤를 보세요. setting boundaries, 이 표현과 practicing mindfulness, 이 표현이 and, 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and나 or, but 같은 등위 접속사는 문법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나란히 연결해줍니다. 여기서는 전치사 such as, 이 표현의 목적어로 동명사구 두 개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technique, 이 단어의 구체적인 예시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앞서 직장인이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실천했다고 했죠? 이 문장은 as a result, 즉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스트레스가 줄고 평온함을 되찾았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열하면서 결국 이 글의 첫 주장, 즉 디지털 미니멀리즘은 정신 건강에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마지막 문장, 간단하게 해석해 봅시다. As a result, 그 결과 he experienced, 그는 경험했습니다. 세 가지를 경험했죠? 첫째, improved sleep quality, 개선된 수면의 질. 둘째, reduce stress levels, 감소된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and a newfound sense of calm and clarity, 새롭게 찾은 평온함과 명료함을 경험했습니다. 이 문장의 구조적 특징은 experienced, 이 동사의 세 개의 목적어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improved sleep quality, reduced stress levels, 그리고 a newfound sense of calm and clarity, 이 표현이 세 개의 명사 덩어리가 쉼표와 and, 이 접속사를 통해 나란히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여러 항목을 나열할 때는 문법적으로 같은 형태를 사용해야 문장이 안정적이고 명확해집니다. 이제 지문의 흐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핵심 어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미니멀리즘, 이 표현은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어였죠. 그리고 mental health outcomes, 이 표현은 바로 그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두 단어의 관계만 알아도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문장에 나왔던 evident, 이 단어는 명백한이라는 뜻으로 필자의 주장이 매우 확실하다는 강한 어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바로 케이스 스터디지, 즉 사례 연구들이었죠. 이 표현을 통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글의 흐름을 알려주는 신호등 역할을 했던 연결사들을 보겠습니다. For instance, 이 표현은 이제부터 구체적인 예시가 나올 거야 라는 신호였고, as a result, 이 표현은 앞선 행동의 결과가 이거야 라고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연결사들을 잘 파악하면 글의 구조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지털 미니멀리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글을 함께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글처럼 주장이 명확한 글을 읽을 때는 필자의 핵심 주장이 무엇인지 먼저 찾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어떻게 제시되는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가주어, 진주어, 구문, 분사수식, 그리고 병렬 구조 같은 문법 포인트들도 다시 한번 복습해주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글의 흐름과 핵심 표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꼼꼼하게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